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아이콘 36.5 2부를 활짝 열겠습니다. 내과 전문의 김상일입니다. 네, 2부로 저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홍선혜입니다. 네. 자, 벌써 다음 주면은 설날 연휴가 있어요. 그래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네. 야, 이제 설날이 지나야지 제대로 된, 이제 새해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요. 저도 느낌이 그래요. 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다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자, 2015년, 새해 무슨 결심, 뭐 이런 게 있나요, 홍선희 아나운서? 새해 결심, 저는 사실 몇 년째 늘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올해는 좀 운동 좀 하자. 네. 매년 좀 똑같은 것 같은데, 네. 근육을 좀 만들고 싶어서 네. 그렇게 결심을 해도 왜 이렇게 안 되죠? 맞아요. 너무 게을러서 그런 거. 가냘픈 것 같아요. 네. 근데 계획은 왜 물어보세요? 아, 네. 우리, 2015년. 네. 젊은 성인 남녀 523명을 대상으로. 외우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렇게 살짝살짝 보셔야되는데, 우와.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네. 예, 새해 결심이 무엇인가 조사를 해봤는데, 거기에 1등이 혹시 1위가 뭔지 아세요? 1등? 네. 1등? 다이어트는 아무튼 상위권에 있을 것 같은데 1등이에요 혹시? 딩동댕. 아, 그래요. 네, 역시. 맞습니다. 일단 남녀 모두 1위는 다이어트였다고 하는데요. 이 다이어트만큼 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연이었다고 합니다. 금연. 네. 또 새해 결심 중에서 빠지지 않은 단골 손님이죠. 네. 특히나 올해는 초에 담배값이 또 인상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 올해만큼은 기필코 끊어보겠다 이런 네. 결심하신 분들 많은데 네. 지금 2월 중반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좀 흔들릴 때가 됐어요. 네. 그런 분들도 오늘 그런 분들 이 시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작심삼일 또 1위가 바로 금연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금연 이번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시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금연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혹시 보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네. 저희 장점입니다. 네. 전화를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네. 자, 서울 전화 02318-6875, 318-6875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전화하기 좀 불편하다. 문자 또한 가능합니다. 샵 3772번 누르시고요. 궁금한 점 문자로 남겨주세요. 전화 못지않게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금연과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명의 모셔봐야 되는데 직접 모셔보기 전에 저희가 영상으로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네. 여러분의 금연을 확실하게 도와주실 선생님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H+ 양지병원 건강증진센터 금연클리닉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유태호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뒤에 귀여운 이렇게 배경화면도 있고요. 성공하는 금연클리닉 이런 주제로 오늘 얘기를 나눠볼 텐데 센터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점부터 일단 여쭤보고 시작을 할게요. 아, 그런 게 있으셨어요? 저는 사실 담배를 이제 안 피우니까 네. 담배가 뭐 중독성이 크다는 건 많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끊기가 어려운가? 이게 정말 궁금했거든요. 주변에서 보면은 결심을 정말 야무지게 해도 맞아요. 며칠 끊다가 또 피우고 며칠 끊다가 또 피우고 네. 이런 분들 보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네. 금연 왜 이렇게 힘든 건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담배는 우리가 마약이라고 무서워하는 대마초, 마리화나보다도 중독성이 더 높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나요? 마약보다도 더해요? 네. 오. 우리나라 마리화나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네. 마리화나보다 훨씬 중독성이 높은 것이 담배입니다. 그렇군요. 깔끔합니다. 네. 마약보다도 더 중독성이 강하니까 힘들다. 네. 오. 자, 일단 오늘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네. 이 건강 아이콘 36.5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네. 오해와 진실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좋아요. 예, 담배에 대한 오해와 진실 베스트 5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우리 금연 클리닉 전문가 유태호 센터장님과 함께 진실 혹은 거짓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네, 보시고요. 진실인지 거짓인지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자, 어떤 진실과 거짓이 있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담배에 대한 오해와 진실 베스트 5입니다. 순한 담배를 피우면 괜찮다? 이거는 네. 뭐
순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그래서 많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도 네. 금연 결심하시면서 네. 서서히 끊어가지 뭐 네. 순한 담배로 이제 바꿔서 네. 서서히 한번 줄여가보지 뭐 이런 분들 많은데 네. 저는 이거 도움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얇은 담배도 있고, 그러니까 담배갑에 그 타르랑 니코틴의 용량이 표시되어 있어서 그 숫자가 적을수록 순한 담배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것 맞아요. 같은데요. 네, 네. 어때요? 이미 순한 담배에 대한 문제는 미국에서 순한 담배는 전혀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건강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또 순한 담배나 일반 담배나 똑같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똑같다.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도 그 마일드라는 이름이 들어간 담배 또는 뭐 저타르, 네. 저니코틴 담배 이런 거 피우는 이런 담배로 바꿨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똑같습니다. 순한 담배나 일반 담배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화면으로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보통 순한 담배라고 얘기하면은 담배를 그 기계로 측정할 때 네. 이 필터 부분에 공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네. 우리가 담배를 피우면은 여기에 필터 끝에 입을 대고 공기를 쭉 빨아들이면 그 담배 연기와 함께 이 공기들이 흡입되게 되는데 순한 담배는 기계를 여기 끝에만 물려서 측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공기가 이 순한 담배는 이쪽에 공기 구멍을 더 많이 뚫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가 더 많이 흡입되기 때문에 순한 것 같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피울 때 보면 이 공기 구멍을 교묘하게 손으로 잡고 피우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담배를 피우는데 이전에 느꼈던 맛이 다 안 나니까 네. 공기 구멍을 손으로 딱 막고 피우게 됩니다. 아. 그래서 거의 똑같은 담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게 있군요. 그래서 결론은 순한 담배를 피우면 괜찮다가 아닌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죠. 센터장님 네. 저희가 네. OX판을 사실 옆에 그러네요. 준비를 OX 해놨는데 가 한번 들어보시죠. 이왕 준비한 김에 한번 네, 네. 들고 시작하죠. 네. 순한 담배를 피우면 괜찮다가 일단은 아니다. 아니다. X다. 네, 그렇군요. 깔끔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순한 담배는 일단 네. 괜찮지 않은 걸로. 네, 맞습니다. 풀렸고요. 네. 진실 오해 또 어떤 게 있는지 화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담배에 대한 오해와 진실 베스트 5 두 번째입니다. 담배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의지 문제다. 이건 OX 한번 하고 네. 넘어가죠. 끊을 수 있는 의지의 문제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인데 네. 저는 의지의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답을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어떤가요? 답은 X입니다.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요, 왜요? 네. 의지가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담배 끊을 의지가 없는 분을 담배 끊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쵸. 하지만 의지가 있는 분이 못 끊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심근경색으로 바로 입원하신 분들이 네. 병원에 찾아오셔서 지금 담배를 피우면 당신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협박 아닌 협박까지 듣는 상황에서도 끊지를 못하고 피우는 게 담배입니다. 그래서 의지 문제가 아니고 담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보다 더 무서운 중독 문제다. 그래서 하나의 만성 질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게 마약도 사실은 의지로 끊기가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담배도 역시 다르지 않겠네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와닿아요. 아무리 끊어야 한다고 협박을 해도 의지만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요. 네. 만성 질환으로 보는 게 맞군요.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담배, 흡연에 대해서 어떤 오해와 진실이 또 있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담배에 대한 오해와 진실 베스트 5. 금연을 하면 일시적으로 살이 찐다? 라는 오해일까요? 진실일까요? 저는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금연을 하면은 단게 그렇게 당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군것질거리. 맞아요. 그래서 결심하신 분들이 참으려고 과자나 뭐 초콜릿 이런 걸 옆에 그렇죠. 많이 드시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살이 찌는 경우는 좀 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도 끊었다는 분들 보면은 살이 좀 붙은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 오해와 X예요? 네. 살이 찐다? 이번엔 O. 그렇군요. 네네. 그렇군요. 찌는 게 맞군요. 네. 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경우 담배를 끊었을 때 평균 3에서 5kg 정도 체중 증가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는요? 담배를 끊으면 일시적으로 대사가 좀 감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에너지 소모가 조금 줄어들고 그래서 살이 찔 수 있는데
실제로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군것질을 워낙 많이 합니다. 특히 남편분이 담배 끊는다고 하면은 어떤 부인분들은 그 군것질 할 것까지 왜냐하면 담배보다는 낫겠다 이렇게 네. 생각해서 사탕, 껌, 뭐 여러 가지 초콜릿. 과자, 네. 초콜릿 이런 거 많이 사다 줍니다. 네. 또 주변에서도 담배 끊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니까 네. 이거라도 먹고 견뎌봐. 네. 그래서 먹을 걸 많이 갖다 줍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오는 체중 증가도 많습니다. 근데 그걸 왜 당기는 거예요? 끊으려고 하면? 담배로 인해서 어떤 네. 즐거움을 먹는 걸로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거 금연 쉽게 네. 볼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게 또 끊었는데 살이 찌니까 이게 참 걱정이 되는데. 맞아요. 자, 다음 오해와 진실을 한번 보면은 이거는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이건 맞는 것 같은데 한번 보실까요? 어떤 걸까요? 보여주세요. 네, 담배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담배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네, 이거 되니까 그래도 나쁜 건 줄 알면서 피시는 거 아닐까요? 저도 오 같아요. 네. 어떤 분한테 담배 좀 끊어라라고 말씀하시면 네.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강이 나빠지느니 네. 차라리 담배가 낫겠다 이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거의 다 끊었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또 다시 피신다는 그러니까요. 분들도 많고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옵니까 X입니까? 이거는 답변이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중간? O 같지만 O 같지만? 실은 X입니다. 아. 네, 이건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순간적인 스트레스에서는 담배가 도움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뇌에는 니코틴이 달라붙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담배를 니코틴 때문에 피운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신데요. 담배를 피우면 이 니코틴이 3초에서 7초 이내에 뇌에 있는 니코틴 수용체에 달라붙게 되고 그 달라붙은 니코틴이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우리 뇌에 도파민이 나오면 도파민을 행복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안도감, 편안하다, 네네. 좀 살 것 같다. 네. 그래서 짜증도 좀 줄어들고 스트레스가 네. 풀리는 것 같다. 이런 효과를 느끼기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네. 실제 연구를 보면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평소에 훨씬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이런 연구가 있고요. 네. 이분들을 담배를 끊게 했더니 6개월 뒤에 스트레스 수치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 수준으로 낮아졌다. 네. 네, 이렇게 발표된 연구도 있습니다. 네. 오. 그러니까 일상의 스트레스가 워낙 높아지기 때문에 담배를 끊을 때 잠시 완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이게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군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간단히 말씀드릴 때는 당신은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옆에 담배 안 피우는 동료는 어떻게 살겠어요? 똑같은 일하는 똑같은 환경에 있는 동료를 봤을 때 담배 안 피우는 분들은 가볍게 지나갈 일을 담배 피우는 분들은 이거 담배 한 대 피우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거든요. 짜증이랑 스트레스가 심해서. 네. 그래서 담배가 오히려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건 정말 오해였네요. 네. 별코너 제목이 진실, 네. 오해인데 네. 진짜 이건 오해였습니다. 네. 풀어줬는데 자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진실 혹은 오해일까요? 화면으로 보시죠. 네. 담배에 대한 오해와 진실 베스트 5 마지막입니다. 금연을 해도 당장 신체적 이득을 보긴 힘들다. 네. 이게 당장이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주변에서 보면 금연하고 한 몇 주? 네. 당장 몇 주 만에 네. 나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아. 네. 몸이 뭐, 가벼워진 그러니까요. 것 같아. 네. 이런 분들 계시던데 네. 이득을 보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그러면 당장 X죠? 이득을 보기는 네. 힘들다니까? 당장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저도 항상 건강상의 이득을 먼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요. 담배를 끊고 나면 몸에 그 쌓여있던 일산화탄소, 그러니까 우리가 연탄가스를 계속 마시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런 일산화탄소가 담배를 안 피운 즉시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담배를 피운 직후에 일산화탄소 측정을 해보면 높게 나왔던 수치가 담배를 피우고 30분 지나면 반 정도로 낮아지고 24시간 정도가 지나면 거의 정상인 수준까지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걸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네. 실제로 환자분들이 찾아오셔서 가장 큰 이득을 봤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순간부터 발생한 이익이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오히려 다른 거였습니다. 뭐예요? 네. 젊은 분들은 입냄새. 아. 입냄새가 없어져서 너무 좋다. 네네. 입맛이 좋아지고 후각이 좋아졌다. 네. 네.
여자친구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정말 네. 당장 얻는 신체적, 정신적 이득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이득이죠. 어르신들이 네. 저는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장점인데 어르신들이 손주 옆에 갈 수 있다. 손주가 뽀뽀해줬다. 이런 걸 저는 가장 큰 이득이라고 네. 끊는 순간부터 바로 네.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고 그렇구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짠해줘요. 예, 손주들이 우리 할아버지 냄새 나요 이러면서 안아주지 않거나 그쵸. 뽀뽀해주지 않았는데 담배를 끊고 나서 그렇게 해주는 이건 대단하네요. 그것 때문에 금연 클리닉을 찾아오신 어르신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예전에는 금연을 한다는 게 병원을 가지 않고 그냥 본인이 아까 스스로의 말씀드렸던 의지로. 의지로 한다든지 본인만의 뭐 민간요법이나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선생님 말씀 중에 듣다 보니까 환자들이 와서 금연을 의사와 전문의와 상담해서 해결하고 치료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모양이네요. 보면은 그 금연 보조제 같은 거를 또 많이 쓰던데 뭐 보건소에 가서 금연 보조제를 받는다거나 맞아요. 또 병원에서도 보조제를 주는 것 같은데 금연 보조제는 또 어떤 종류가 있고 효과가 어떻습니까? 네, 금연이 지금까지 우리 살펴본 것처럼 네. 워낙 어렵다 보니까 네. 다양한 보조제가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금연초, 금연침 이런 것도 많이들 보셨을 거고요. 네. 또 이렇게 니코틴 패치, 껌, 사탕 이런 건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아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요즘에 좀 아는 분들은 병원에 오시면서 얘기하십니다. 금연약이 있다던데? 제 친구가 먹는 거 저도 먹어봤어요. 이렇게까지 경험하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확실히 근데 도움이 좀 되나요? 그 종류에 따라 전혀 다릅니다. 실은 금연침이나 금연초 이런 거는 네. 과학적인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약간 심리적으로나 금연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선택되고는 있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고요. 금연 패치나 그 니코틴 패치나 껌 사탕 네. 이렇게 니코틴을 우리 몸에 직접 공급해주는 이런 니코틴 대체제들은 10%에서 15% 정도 금연을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금연약은 예전에 쓰던 항우울제 부프로피온이라는 약이 있었는데요. 네. 그 약은 25% 정도 그리고 요즘에 처방하고 있는 바레니크린이라는 금연 치료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약은 45%에서 50%까지 네. 그리고 저랑 잘 상담해서 치료하시면 7, 80%까지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담과 또 병행하면 네. 더 네. 높아지는군요, 확률이. 이 금연 보조제 종류를 아까 쫙 네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요즘 흔하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전자담배도 금연 보조제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많이 전자담배는 팔렸대요. 어떻게 금연 보조제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오해와 진실에 나왔어야 나와요. 되는데요. 네. 그렇군요. 베스트 한번 해주시죠. 6로. 그러면 네, 네. 그러면 전자담배는 네. 금연에 보조제로 도움이 된다? 볼 수 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어떻게 담배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금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네. 좀 화나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전자담배입니다. 네. 이거는 엄연히 네. 그 담배관리법에 그 관리를 받고 있고요. 네. 담배이기 때문에 니코틴을 흡입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전자담배 때문에 니코틴 중독이 더 심해져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담배를 그렇군요. 끊는 거에 그러면 도움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실은 전자담배로 담배를 끊었던 분들도 몇 분 있습니다.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 100분 중에 한두 분 정도는 전자담배로 끊었던 분들이 있는데요. 너무 미미하네요. 네, 네. 이분들은 아주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했고 저랑 상담을 통해서 전자담배 사용법을 배우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 환자분이 제가 담배를 못 끊는데 담배를 피울까요? 전자담배를 피울까요? 하면 저는 당연히 차라리 그럼 전자담배를 피우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배보다는 유해 물질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담배를 끊기 위해서 전자담배를 피울까요? 그러면 전 절대 피우지 말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니코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중독을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네. 네. 전자담배로 끊었던 분은 전자담배를 꾹꾹 참았다가 정말 담배가 간절할 때 네. 한 번, 네. 하루에 몇 번만 네. 그러니까 참았다 담배를 피우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그 금연에 성공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담배 대신에 막 담배 대신에 정말 피우고 싶을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네. 참고 진짜 정 못 참을 때 한 번. 네.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군요. 마음껏 피우면 담배보다 더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오해와 진실이네요. 네. 그렇군요.
자, 금연이 또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의지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금단 증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맞아요.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네. 여러 가지 증상이 온다고 하는데 뭐 알려진 것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얼핏 얘기가 나왔던 단계 당긴다? 네. 이런 것도 하나가 네. 있을 것 같고 네. 어떤 게 있나요? 환자분들이 오셔서 가장 힘들어하는 증상은 짜증, 그리고 멍해지는 증상입니다. 멍해지고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집중이 안 된다. 또 어떤 분은 우리 백일몽처럼 네네. 옆에서 동료들이 깨운답니다. 아. 뭐하니? 정신 차려. 이렇게. 네. 네네. 잠깐 멍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오. 그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화낼 일이 아닌데 화가 네. 심하게 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또 흔하게 얘기하는 신체적인 증상들은 변비, 네. 그리고 소화불량, 울렁거리는 증상. 이런 네. 증상을 가장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요. 이걸 먼저 네. 근데 질문을 드리고 이 질문 드렸어야 되는데 금단 증상이라는 게 정확하게 의미가 어떻죠? 네. 금단 증상, 아까 우리가 담배를 피우면 네. 뇌에 니코틴이 몇 초 만에 도달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이 니코틴이 뇌에 달라붙으면 도파민이 나오게 됩니다. 이 도파민은 쾌락 물질, 행복감을 주는 물질인데 담배를 중단하는 순간부터 네. 니코틴이 뇌에 도달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니코틴이 도달하지 않으면은 네. 니코틴이 여기 그림 보시면은 네. 담배를 피우는 순간 니코틴 수용체에 니코틴이 금방 달라붙습니다. 네. 이 니코틴이 도파민을 분비시키는데 담배를 끊는 순간부터 니코틴이 차단되기 때문에 네. 도파민이 분비가 안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를 유지시켜주던 행복 물질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짜증이 나고 이로 인해서 온갖 증상들이 나타나는 걸 다 금단 증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멍해지고 네. 뭐 백일몽처럼. 야. 오, 그럼 그렇구나. 이 힘든 금단 증상,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 겁니까? 가장 힘든 건 처음 2, 3일입니다. 네. 처음 2, 3일이 지나면 저는 반이 가셨다. 금단 증상 반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얘기를 하고요. 네. 그 다음으로 힘든 순간은 일주일. 네. 일주일 정도 지나면 또 반 정도가 줄어듭니다. 네. 그리고 2주. 2주 네.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거의 4분의 1 이하가 되기 때문에 네. 2주 정도 잘 견디고 나면은 힘든 금단 증상은 다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최고조 고비라고 하면은 2, 처음 3일. 며칠. 네. 아, 2, 3일. 네. 네. 그렇군요. 야, 센터장님, 평소에도 사실은 이 금연 클리닉에 엄청나게 많은 환자 오셔서 진료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뭐 실시간 문자 상담, 전화 지금 계속 오는 네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시간 문자 상담 하나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문제 보여주세요. 네, 960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25년간 흡연을 한 후에, 자, 금연 40일째 지난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금연 후에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뻥뻥하게 나오고 대소변 시에도 예전처럼 시원하게 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현상도 금단 현상 중 하나일까요? 자, 언제쯤 정상적으로 이런 증상 없어지고 돌아올까요?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네. 25년 흡연하시고 금연 40일쯤이요. 야. 일단은 응원하겠습니다. 진짜 네, 대단하시고. 파이팅인데요. 이거 금단 증상인가요? 금단 증상일 수도 있고 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금단 증상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증상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하느냐인데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 더 놀랐던 건 40대 중반이신데 벌써 25년이나 흡연을 그러네요. 하셨거든요. 정말 네, 오래 흡연하셨기 그러게 때문에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네. 40일이 지나도 증상이 있다면은 실은 금단 증상일 가능성은 약간 낮은 편입니다. 네. 오히려 금연하면서 지금 체중이 늘지 않았나 체중이 늘면서 흔하게 오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뱃살이 찌면서 네. 배가 빵빵하고 더부룩하고 그리고 담배 끊으시면서 탄산음료랑 아까 말씀드린 껌, 사탕, 네. 초콜릿 먹으면서 배가 부글거리는 증상이 아주 잘 발생합니다. 아. 네. 약간의 변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증상이 정말 오래 간다면은 위장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을 검사를 하셔서 혹시 다른 질병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꼭 한번 감별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분뿐만 아니라 어쨌든 25년 동안 내가 습관적으로 뭔가 행동을 했었는데 그거를 갑자기 끊으면 네. 신체의 변화가 분명히 오는 게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게 있으면 추가적인 어떤 노력이라든지 검사라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담배를 장기간 피우신 분들은 금연 클리닉을 방문하면 제가 가장 먼저 니코틴 중독도, 의존도 테스트를 합니다. 아. 그리고 혹시 이미 신체에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네. 그냥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희가 검사들을 해보면 폐에 폐기종이라든지 만성기관지염, 각종 폐질환들이 발생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담배 오래 피우신 분들은 심장혈관이 좁아지는 협심증,
네. 또는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이런 각종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데 잘 모른 채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진행하고 질병이 있다면 질병을 치료하면서 금연 치료를 같이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저희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고요. 02-318-6875번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실제로 금연 치료에 성공하신 분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이런 분들 사례를 보면 또 용기를 얻으실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떤 과정으로 성공을 하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만나볼 사례자, 무려 12년 동안 하루 한갑 수준으로 흡연을 해온 조경민 씨입니다. 매새해마다 금연을 다짐했지만 번번이 금단 증상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는데요. 2주 정도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3주일째는 바로 피기도 하고 손떨림이라든지 뭐 짜증도 많이 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랬던 경민 씨가 마음을 굳게 먹고 지난해 금연 클리닉을 찾았습니다. 클리닉의 체계적인 검진과 설계를 통해 드디어 12년 동안 피워온 담배를 끊을 수 있었는데요. 약물도 의외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클리닉에 제가 스스로 다닌다는 것 자체도 제 심리적으로 많이 의지를 좀 불태울 수도 있고 마음을 더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금연 클리닉의 도움으로 금단 증상을 이겨내고 담배를 끊은 지 어느덧 6개월째 경민 씨의 생활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금전적으로도 많이 좀 도움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생활 패턴도 꼭 담배를 필 때보다는 뭔가 좀 원활하고 깔끔하게 지나가는 것 같고 사회생활에서도 항상 담배 냄새 때문에 좀 주변 사람들이 좀 불편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금연하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래요. 뭐가 긍정적이었냐 하는 질문에 금전적으로 일단 도움이 많이 되는 당연하겠죠. 네. 담배값도 요새 올랐는데 네. 뿐만 아니라 건강, 사회적으로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되셨다니까 마음이 참 좋은데 마음을 먹고 계시지만 뭐 실천 못하시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분들 속상할 거예요. 금단 증상 없이 좀 쉽게 금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오랫동안 금연 운동을 하고 있고요. 또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금연 클리닉을 찾으시면 되고요. 만약 치료비가 좀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를 찾으시면 패치껌, 사탕 같은 니코틴 보조제는 무료로 6주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금단 증상 없이 좀 편안하게 쉽게 끊어보겠다 이런 분들은 금연 전문의를 찾아서 금연 클리닉을 찾아서 약을 복용하실 것을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이 금연 전문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한데요. 맞아요. 네. 자, 대부분의 남성들 또 뭐 여성분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배를 의사와 만나서 끊는다 이런 생소한 생각인데요. 아마 외국에서는 또 일반적으로 많이 금연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서 금연을 하는 걸로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의사를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약을 처방해주고 아까도 효과가 좋은 약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 잠깐 지나갔는데 이런 약들이 혹시 우리 몸에 나쁜 거는 아닐까? 또는 뭐 그런 거부감 같은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또 뭐 나쁜 부작용 같은 거는 없습니까? 네. 많이들 질문하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내용이고 또 우리나라에는 양약은 뭔가 몸에 해가 될 수 있다. 한약이나 뭐 음식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근데 제가 지금 금연 클리닉을 7, 8년 정도 꾸준히 유지하면서 봤더니 본인 의지만 가지고 금연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분들은 5% 내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를 찾아오신다고 해서 무조건 금연 약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 사람에게 딱 맞는 금연 치료를 추천해 드리는데 저랑 상담만 하면서도 이 금연 성공률을 10% 내외로 끌어올릴 2배 정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한테는 보조제나 껌 사탕만으로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은 보건소에 연계해서 그 치료만 해도 금연 치료를 올릴 수 있고요. 이분은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저한테 잘 설명 듣고 약을 드시면 7,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은 자살 위험을 높인다라든지 또는 몸에 해가 된다라든지 이런 그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특별한 일반 위약이라든지 다른 방법에 비해서
특별한 위험성이 없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네. 안심하고 처방받아 드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쓰는 약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쓰는 약인가요? 네네. 전 세계에서 그 가장 큰 제약회사 중에 하나에서 만들고 있는 약이고요. 그리고 금연 치료만을 위해서 그 허가받은 약은 이 약이 유일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앞에서 네. 새해 목표 우리가 얘기를 나눴잖아요. 뭐 새해 목표 금연은 정말 단골인데 올해만큼 금연 열풍이 또 뜨거웠던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담배값을 인상시킨 게 굉장히 큰 원동력이 좀 된 것 같은데 실제로 금연 클리닉 찾는 분들 올해 들어 좀 많이 늘어났나요? 어떤가요? 뭐 작년 연말부터 엄청납니다. 아, 그래요? 네. 실은 저는 건강검진으로 오시거나 저한테 진료로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금연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처럼 자발적으로 자기 발로 찾아오셔서 담배 끊는 약이 있다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작년 연말부터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금연 열기가 뜨거운 상황인데 스스로 해결하면 좋겠지만 또 전문의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집에서 지금 보시면서 내가 혹시 그런 부류가 아닐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체크리스트가 있을까요? 네. 제가 그동안 금연 치료를 하면서 봤더니 이런 분들은 혼자 끊겠다고 할 때도 좀 어렵겠다. 혼자 끊는 게 어렵겠다. 또는 혼자서 금연을 시도하는 게 위험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경우는 이전에 우울증을 겪었던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은 꼭 병원을 방문해서 의사랑 상담하도록 권유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전에 여러 번 금연을 시도했는데 잘 안 됐던 분들, 여러 번 실패했고 며칠 만에 실패했고 이랬던 분들은 찾아오시면 금연 성공률을 높일 수 있고요. 하루 한 갑이나 두 갑 이상 흡연량이 많은 분들, 그리고 이미 10년에서 15년 이상 오랫동안 담배를 피워온 분들, 그리고 다양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여러 만성 질환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 중인 분들, 이런 분들은 병원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니코틴 중독도가 높은 분이 자가 테스트를 할 때 가장 좋은 테스트가 아침에 일어나서 몇 분 만에 피우는가. 난 일어나자마자 피운다. 이런 분들은 중독도가 아주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병원에 오셔서 도움을 받는 게 좋고요. 혼자 끊으려고 할 때는 금단 증상을 아주 심하게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야, 이거 진짜 오늘 꼭 봐야 되겠어요. 이게 어떻게 끊을지 우리가 너무 그 방법론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참 좋은 방법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금연과 관련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문자 상담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보여주시죠. 네, 보여주세요. 네, 1092님 문자 주셨습니다. 자, 금연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은 지 1년 됐는데 아직까지 못 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담배로 바꿔볼까 하는데 전자담배로 갈아탔다가 금연까지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전자담배가 더 중독성이 강하다는 분들도 계셔서 고민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 나눴는데 그 부분에 우보셨나 봐요. 그렇죠? 전자담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한테 찾아오셨던 분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분 한 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대 중반이셨는데 회사를 다니다가 재작년에 건강검진을 받고 폐에 폐기종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젊은 나이에 무슨 폐기종? 내 폐에 구멍이 뚫렸다고 이러시면서 담배를 끊겠다고 오셨는데 저한테 건강검진을 왔을 때 이미 전자담배를 사셨어요. 20몇만 원인가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금연약을 권유드렸더니 비싼 돈 주고 샀으니까 한번 먼저 시도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주의해서 해보시라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 전자담배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모르고 실내에서건 실외에서건 마음껏 피우셨답니다. 원래 담배를 한 갑 피우다가 끊으려고 하셨는데 전자담배를 마음껏 피우다가 이 전자담배를 끊으려고 했더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저한테 오셔가지고 전자담배를 어떻게 끊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담배를 몇 갑 피우세요? 그때 3갑으로 늘었답니다. 전자담배를 끊으려고 했더니 하루 종일 담배만 피우고 있는 거예요. 일을 못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금연치료제를 평소 처방하는 용량보다 2배까지 끌어올려서 처방하면서 이분은 6개월간 금연약을 복용했습니다. 그래서 전자담배를 담배를 끊는 목적으로 아주 필요할 때만 한 번씩 흡입하는 건 괜찮겠지만 담배 끊는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전혀 권장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자 주신 분 1년 동안 금연 결심을 하시고 마음을 먹으셨는데 실패하고 뭐 이런 걸 반복하셨으면 아까 체크리스트에서도 있었지만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어떨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금연 열풍이
언제보다도 높은 이런 상황에서 금연 클리닉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금연 치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내가 금연 마음 먹고 전문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하고 네. 금연 클리닉을 찾았어요. 네. 제일 처음에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네. 제일 처음에 하는 건 저랑 상담입니다. 네. 실은 말로. 상담이 반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상황에서 담배를 피우는지, 왜 담배를 피우는지, 실은 정신사회적인 접근이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니코틴 의존도 검사를 합니다. 니코틴 의존도 검사는 설문조사입니다. 그래서 저랑 질문응답으로 니코틴 의존도를 체크하게 되고 중독도가 높거나 담배를 피운 기간이 오래됐다면은 네. 흉부 엑스레이 또는 가족력 중에 폐암이 있거나 폐암을 걱정한다면 흉부 CT 같은 이런 폐에 대한 검사 그리고 심장 검사, 각종 소변 검사라든지 혈액 검사를 통해서 벌써 담배로 인해서 신체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나 이런 기본적인 검사를 체크하게 됩니다. 네. 아주 그렇군요. 기본적인 검사를 하게 되는군요. 네. 상담도 그래서 많이 하고. 상담도 하고 간단한 검사들도 하고. 네. 자, 그 검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또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런 상담과 검사를 통해서 이분의 니코틴 중독도를 제가 알게 되고 이분이 어떤 상황에서 담배를 피우는지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게 파악이 되면 만약 어떤 질병이 몸에 벌써 생겼다면 이분을 특정 과, 폐에 문제가 있다, 호흡기내과, 심장에 문제가 있다, 이럴 땐 순환기내과 이런 전문가 의사들하고 그 치료를 병행하면서 금연 네. 치료는 제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제가 지금까지 상담한 것과 검사 결과를 통해서 판단한 이분에게 꼭 맞는 치료법을 권유해드리는데 이 치료법에는 꼭 약만 있는 게 아니라 저랑 만나서 상담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패치나 껌, 사탕 이런 걸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는 행동요법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많은 경우가 그 니코틴, 금연 치료제를 사용해서 금연을 성공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금연 성공 말만 네. 들어도 네. 좀 뿌듯해지고 얼마나 그 담배라는 어떻게 보면 속박이잖아요. 네. 벗어나신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금연 성공에 소요되는 시간이랄까요? 이걸 보통 얼마로 보나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네. 금연은 뭐 평생 참는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저처럼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은 네. 뇌에 니코틴 수용체가 아주 조금밖에 없어요. 네. 담배를 오랫동안 피웠던 사람들은 아주 많은 양의 니코틴 수용체가 생겨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금연 치료를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 많이 생겨있는 니코틴 수용체들을 잠잠하게 유지시켜주는 거다. 조용하게. 네, 조용하게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는 12주 정도. 네. 니코틴 중독도가 심했던 분들은 6개월, 24주 정도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도 금연을 잘 유지한다면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여기서 안심하면 안 되는 게 그래요? 금연은 가장 재발을 많이 하는 만성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재발한다는 건 결국 다시 피운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재발이 쉽기 때문에 네. 항상 주의하면서 생활해야 됩니다. 네. 그렇구나. 또 재발도 많이 되기도 하지만 네. 또 오래전에 금연을 하셨던 분들은 담배 태우시는 분들 옆에 가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아, 저렇게 냄새나고 안 좋은 걸 내가 그때 왜 폈을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생각하기도 싫고 입에 어떻게 저걸 댈 수 있을까? 맞아요. 이런 말씀하는 거 보면은 또 그렇지 않고 잘 버티시는 분들도 많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 성공률, 이 금연의 성공률은 아까도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됩니까? 금연 성공률은 금연 약물 치료를 했을 경우에 네. 50%에서 80%까지 제 클리닉을 방문했을 때 하고 높네요.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연구 결과보다 더 높은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더니 네. 그 당장 금연을 해서는 안 될 사람도 있습니다. 위험한 경우, 이런 경우는 제외를 했고요. 또 제가 오랫동안 상담을 할수록 병원에 자주 올수록 이렇게 성공률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네. 일반적인 약물 치료가 45% 정도? 근데 그분들 중에 담배를 끊었던 분들 중에 1, 2년이 지나면 그 중에 반이 다시 피우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랑 잘 상담하고 진료를 받으면서 그 장기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5년, 10년 이상 성공률이 50%, 80%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말씀 중에 궁금한 게 생겼는데 당장 금연하면 좀 위험한 경우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런 경우가 경우가 있어요? 있습니까? 우울증이 심한 경우. 네. 또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네. 이런 분들은 그 담배에서 아까 분비되었던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네. 우리 뇌에서 어느 정도 작용을 해주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금연을 하면서 우울증이 악화되거나 다른 네. 정신질환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분들은 쉽게
마음대로 네. 끊지 말라고 하고요. 또 서서히 안전하게 장기간 줄여드리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네. 환자의 상황을 살펴보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금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문자 상담 주고 계시는데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자 보여주세요. 원장님 읽어주실까요? 네, 4068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네. 자, 금연 클리닉을 통해 치료받고 6개월 정도 금연에 성공했는데요. 오.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됐거든요. 다시 금연 클리닉에 도움을 받고 싶은데 또 다시 이렇게 오래 못 가고 금연 클리닉도 반복적으로 다닐까 봐 걱정입니다. 확실히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아까워요. 6개월 성공했는데. 네,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다시. 네. 뭐 6개월 성공하신 게 어딘가 저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한테 매년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이 매년 연말에 술자리가 많으신데 네. 봄이 되면은 저한테 와서 담배를 끊으셨다가 네. 연말에 또 술자리에서 담배를 피우세요. 아이고. 그런데 저한테 매년 오시는 이유가 작년에 쉽게 끊었어요. 올해도 네. 쉽게 끊게 해주세요. 네. 매년 3년째 오시고 네.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환자분들 물어보시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담배를 절대 사지 마세요. 네. 안 사면 끊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럼 얻어 피워도 되나요? 그러니까요. 네. 얻어 피우세요. 능력이 된다면. 네. 근데 요즘에 담배값이 비싸져서 비싸져서. 얻어 피우는 게 그렇게 눈치가 보인다고 네.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겠네요. 한 개피 줘봐 이렇게 피울 수가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한 개피가 얼마지 벌써 계산부터 하게 되고 네. 대비 담배까지 네. 벌써 상점에서 맞아요, 팔고 맞아요.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능력이 되시면 얻어 피우시고 네. 절대 사지 않는다. 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술자리나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한두 개 얻어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내가 금연이 실패했구나 이렇게 좌절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한두 개 얻어 피우는 거는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 이후에 자기가 편의점 가서 담배를 사지만 않는다면 네. 금연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사지 않는다. 이것만 지켜주시면 네. 평생 끊을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요. 평생 진짜 안 사면 평생 얻어 피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미안한 짓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구나.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아까 센터장님 설명 들으면서 제가 지금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네. 약물로 쉽게 끊는 게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고 계신데 그 약을 먹게 되면은 본인 의지로 확 좀 담배를 끊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가요? 아니면 약을 먹으면서 담배를 처음에는 좀 피게 되나요?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됩니까? 약 복용법과 약을 먹었을 때 의지가 없어도 끊어지는가의 두 가지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네. 특히 이제 부인분들이 남편이 끊을 의지가 없어요. 약 좀 주세요. 이 사람 끊어야 돼요. 이렇게 오시면은 제가 잘 설명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한 다음에 돌려 보내드립니다. 자, 끊을 의지가 생기면 부인분만 오시면은 부인분만 오시거나 남편을 이렇게 끌고 오는 경우. 끌려오면. 네네. 또 자녀분을 끌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본인 의지가 없이 약만 복용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끊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약물 치료나 여러 가지 행동요법을 통해서 금연을 성공시켜 드릴 수 있는데 본인 의지도 없이 약만 먹으면서 끊어질까? 약 먹었더니 담배가 안 끊어지네? 이런 경우는 별 소용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경우는 상세히 알려드리고 돌려보내드립니다. 네. 그런데 주변에 그 약을 드시는 분 중에 보니까 담배를 태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연 클리닉 치료받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처음이라 아직은 좀 펴도 된다 그러던데, 뭐 그런 말씀 하는 걸 들었어요. 네. 맞습니까? 네. 금연약이 처음에 농도가 몸에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서서히 약물 농도를 높이는 기간이 있습니다. 네. 이 준비 기간 동안에는 담배를 피우면서, 네. 그러니까 약을 복용하고 담배를 피우되 서서히 줄여가는 과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2주째부터 금연약을 치료 농도로 높이면서 담배를 완전히 끊습니다. 하지만 이게 약이 1주간 준비 기간, 2주째부터 치료 기간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 담배를 피웠던 양, 지금까지 피웠던 기간, 피우는 습관, 네. 이 각 개인의 생활이나 환경에 따라서 이 치료법은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약 먹으면서 담배 피우는 기간을 하루 이틀만 잡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때는 일주일, 어떤 때는 한 달까지 끌고 가기도 합니다. 네. 개개인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금연을 네. 시도를 하시지만 네. 진짜 무너지는 때라고 하잖아요. 네. 진짜 못 참을 때. 네. 흡연도 욕구니까 네. 그 욕구가 생길 때가 참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욕구를 참는 방법이랄까요? 생활 지침 이런 걸 좀 네. 알려주세요. 저는 여러 가지를 많이 교육시켜 드렸더니 잘 못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네.
담배랑 라이터를 버렸잖아요. 네. 허전합니다. 네. 이게 꼭 담배가 니코틴 중독 때문에 피운다고 하지만 이 여러 가지 연기를 들이마시고 내뿜는 과정, 친구들과 수다하면서 그 즐기는 네. 담배 한 대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허전함을 생수병, 물병이나 생수병 네. 한 개 들고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담배랑 라이터를 챙기던 손으로 그냥 항상 생수병을 건강에 좋은 물을 마시자. 그래서 네. 하루에 이 500cc 병으로 3개에서 4개 정도는 마시자. 담배 네. 생각날 때마다 시원한 생수 한 잔 마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혹시 또 일하시는 곳이나 집에 뭐 냉장고라든지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은 채소 스틱, 오이, 당근, 샐러리 이렇게 본인들이 좋아하는 채소 스틱이 있습니다. 네. 또 견과류 좋아하시는 분들은 호두 같은 거 네. 이런 거를 조금 준비해 놓으셨다가 담배 생각날 때마다 네. 한두 개 꺼내서 이렇게 아삭하게 씹어 먹고 네. 생수 한 모금 마시고 네. 이런 방법으로 이겨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좀 딴 생각이 안 들도록 네. 운동을 좀 하는 건 어떨까요? 남자분들은 운동이 크게 도움됩니다. 그래요? 저는 그 아까 담배 끊을 때 체중 느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제 클리닉에 오신 분들 중에는 근육질이 되면서 금연에 성공하신 분들 많습니다. 네. 일석이조네요. 네네. 여러 가지 상담을 했기 때문에 식사 습관이나 운동 습관을 같이 교정을 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담배도 끊고 몸짱도 되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운동하는 건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잘 들으셨죠? 네. 이건 정말 좋은 주변에 방법인 것 인기가 같아요. 좋아지겠어요. 맞아요. 냄새도 안 나고 사람은 그럼요. 뭐 멋있어지고. 예. 인기가 아주 넘쳐나게. 그러니까요. 됩니다. 결혼한 몸짱도 분들 되고. 예, 바람 피면 안 되는데. 예. 이렇게 부정적인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네. 부부 농담입니다. 사이가 더 좋아지겠죠. 네, 네. 아, 그럼요. 네. 그렇죠? 네. 전에는 따로따로 들어오시던 분들이 나중에 네. 손잡고 들어오십니다. 네, 네. 네. 이런 또 그렇군요. 일석이조가 냄새가 안 있네요. 나니까 가까이 팔짱 네. 끼고 손잡고. 아, 들어오시죠. 아니, 그렇군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네. 이게 새해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기를 임신했을 때 또 출산뿐만 할 때 이제 그 자기 아내한테 약속을 하잖아요. 끊겠다. 아, 이제 담배를 끊겠다. 이제 애가 생기는데 그런 분들 참 멋쩍어 하시더라고요. 그때 못 끊어서.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 들으니까 그런 생활 지침도 그렇고 또 금연 전문가를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물 맞아요. 치료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분들도 꽤 좋은 시간,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운동하시고 또 심호흡하시고 네. 뭐 물 한 잔씩 네. 그리고 채소 스틱, 뭐 견과류 이런 거 네. 챙겨 보시면서 네. 금연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네. 금연 치료 좀 클리닉에 도움을 받고 싶어도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 이런 부담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좋은 정보 없을까요? 이 금연 치료제가 제가 7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7년 동안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는 한 달간의 약물을 복용하는 비용이 한 11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이렇게 들었는데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뭔가요? 네. 2월 25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네. 2월 25일. 네. 네네. 네. 25일부터 금연 치료가 의료 보험화됩니다. 와. 네. 즉 금연에 대해서 진료를 받고 네. 약 처방을 받는 모든 네. 과정을 네. 국가 의료보험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담배 한갑 피우는 분들이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네. 드실 거예요. 돈이. 근데 금연 치료를 받으시면 금연 치료비는 5만 원 이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5, 6만 원 정도. 건강도 지키고 돈도 아끼고. 그러니까요. 네, 그렇군요. 오. 이게 약국에서 그냥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거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료보험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셔서 금연 치료하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의사와 상담하고 처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약국 가서 약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너무 유익한 정보. 진짜요. 예, 도대체 금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랬었는데, 정말 유익한 정보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가져가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시간이 끝나도 궁금하신 점 문자로 주시면은 저희가 답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실시간 문자 상담 계속 이용해 주시고요. 오늘 정말 유익한 도움 말씀 주신 H플러스 양지병원 건강증진센터 또 금연 클리닉의 네. 가정의학과 전문의신 유태호 센터장님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음주운전이 우리가 나쁘다고 하잖아요. 네. 음주운전, 뭐 본인도 위험하지만 정말 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정말 나쁜 행동인데 네. 흡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간접 흡연이 정말 나쁘다고 하잖아요. 네. 이번 기회에 정말 금연 모두 다 성공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담배 피는 분들 옆에 지나가다 보면은
숨쉬기가 불편하고 막 맞아요.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네. 경우도 있어요. 맞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올해 꼭 금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작은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설이니까요. 새해 인사 또 드릴까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